안녕하세요. 플라톤 인문학 TV 강사 김성호입니다. 오늘은 그 루소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 그러니까 루소와 공산주의. 요즘에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장작 그 루소의 사회계약론, 그 사회불평등 기원론 이 책을 좀 세 번째 봤습니다. 세 번째 봤는데. 제가 이 책을 읽는 이유가 뭐 그 책의 내용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근대 계몽주의 또는 근대 이제 죄송합니다. 계몽주의는 아니고요. 공산주의와 해체주의에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해체주의 즉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원시 자연 상태를 인간이 가장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라고 여기서 생각을 해요. 근데 누구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가 가장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는 이 자연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 원시 공산 사회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를 칼 막스의 원시 자연 상태는 루소에게서 나온 거야. 루소에게서. 그럼 루소에게서 나왔는데 왜 그러냐? 루소가 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자연 상태가 인간을 강하게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인간에서 수렵 채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근육을 막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야생동물도 잡게 되고 그러면서 체력이 스스로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문명화되면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육체가 자연 상태에 있을 때 강해지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상으로 이제 글을 쓴 것이 이제 교육학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에밀이죠. 그러니까 에밀은 자연주의 교육 철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유재산을 갖지 말고 자연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육체가 강건해지고 가장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문학 작품들이 뭐 타잔, 정글북 뭐 이런 책들이죠. 늑대소년 이런 책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자연 상태를 이탈시킨 것, 이런 인간 육체가 고도로 발달하고 또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서 이탈을 시킨 것이 바로 무엇이다? 사유재산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각종 법을 만들고 정치 시스템과 종교 제도를 만들면서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유재산이 모든 사회 제도와 가치 규범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등 구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칼 막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제적 생산 구조, 하부 구조가 정치, 교육, 문화, 법, 종교 등을 형성한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냥 약간 표현을 바꾼 거야. 그러면서 칼 막스도 이 루소를 따라서 이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막스는 이 루소의 변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사회 제도와 법 체계를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면서 고쳐야 된다. 이거를 해체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측면에서 그는 또한 해체주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해체주의 원조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에서 프랑스 대혁명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때 뭐라고 그래요?
귀족도 죽이고 왕도 죽이고 종교 지도자들도 죽이고 완전히 그냥 싹 다 갈아엎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파괴주의적인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루소는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먼저 루이 14세의 폭정을 생각을 해야 돼요. 영국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영국과 프랑스가 극한 대립을 점면서 전쟁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이 전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과도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세금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민생 경제는 파탄이 났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의 루소는 억압 기제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또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신대륙 발견 이후 미국의 인디언들이 사는 모습, 원주민이 사는 모습들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루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을 억압하는 거구나. 차라리 저 원주민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시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고 거기서 완전히 자유롭고 이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을 억압하고 봉건군주제가 나오게 되면서 전제군주제가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인간을 침해하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이나 아프리카 원시 부족들은 그런 연구가 지금 보면은 원시 부족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전투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들을 보면은 막 두개골이 깨지고 그냥 함몰 내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뭐 이런 상태의 유골들이 집단으로 발견이 되게 돼요. 전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원시 상태에서 죽은 사람들 유골을 보면은 그냥 제명에 죽은 사람이 없어요. 왜? 다 어디서 뭐 칼로 찔려 죽거나, 어? 응? 뭐 짐승에 이제 해를 당하거나, 또는 뭐 전투 중에 죽거나, 어디 두개골이 깨지거나, 그럼 뭐야? 다 공격하고 싸우면서 죽었다는 얘기죠. 그럼 과연 그 상태가 과연 인간에게 자유로운 상태냐? 그것이 고고학이나 어떤 유물의 사관의 유물을 중심으로 연구에 의하면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다른 부족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포로가 된 남성들을 평상시에는 노예로 삼다가 종교적 제의로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것이 이 서양 사람들이 우리 노예 그러면 자꾸 뭘 얘기를 해요? 서양 사람들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잡아다가 파는 거. 이거를 노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도 뭐예요?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서로 잡아다가 팔고 제물로 바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노예가 그냥 서양 사람들이 막 잡아다 팔면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도 뭐야? 1870년,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도 우리가 노비가 있었어요. 그 물건에 사람을 팔았어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있다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시공산사회라고 해서 그것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였느냐?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영적인 진리와 인간 본성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어떤 진리와 도덕, 영적인 문제지, 인간 본성의 문제지, 그 어떤 물리적인 자연 상태로 가야 된다는,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에덴에, 우리가 성서에서 보면 에덴에서 봐야 되는 것은 그 자연, 그 어떤 피지컬, 그 물리적 자연 상태가 아니라 주님과 아담과의 그런 어떤 관계들, 영적인 의미들, 그것에 형성되는 어떤 진리의 체계들, 이거를 봐야 된다는 것이지 그 물리적 자연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에덴 상태는 결국 뭐야? 주님과 아담과의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아담은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보고 주님도 아담을 이끄시고 그 상태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자연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다. 자연물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보이는 상태로만 인식을 하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른 억압과 착취이고 지옥문의 시작이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 자연의 물리적 상태만 본다면 인간 그 자체도 결국은 물질로 밖에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수단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자연 상태로 볼 것이 아니라 진리의 상태, 영적인 이해의 상태, 그 속에서 주님과의 나와의 상태, 그렇게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결론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